제가 외국인이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그 느낌을 조금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내 자신의 소리를 계속 안 들어주다가 몸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파업해버리는 게 번아웃인 것 같아서 아홉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어쩌겠어요. 예민한 나도 내가 끌어안아줘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아, 너무 항상 오랜만에 찍으니까 찍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리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영상을 어떤 걸로 찍을지 만들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Q&A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 그리고 유튜브 공지로 질문을 10가지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밤리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채널을 처음 만들 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따뜻함을 표시하는 warm이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근데 이 warm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도 그렇고 사실 약간 지렁이 같잖아요. warm and warm. 조금 더 예쁜 어감을 가진 단어는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독일어로는 이 같은 언어를 warm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밤으로 가자. 통합적으로 이 단어가 주는 그림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리나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별 의미가 없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유튜브 영상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벌써 2년을 꽉 채운 유튜버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모르겠어요. 2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댓글과 성원과 이메일과 DM들 덕분에 제가 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인데요. 처음에는 사실 보면서 배우고 하면서 또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영상 편집을 하나도 몰라서 책도 사서 읽고 유튜브 검색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채널에 어떤 점을 내가 좋아하는지 좀 분석해보고 그때그때 꽂히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취준, 우울증 극복법, 면접은 어떻게 하는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승무원을 하게 된 계기,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제가 내렸던 선택들, 제가 했던 노력들,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모아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처음에 영상 3개 정도를 연습 겸 만들어보고 네 번째 거부터 밤리나 채널에 업로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언급했던 첫 영상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분량도 되게 길어요. 막 20분씩 되고 막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미흡하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 담겨있기도 하고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는 영상들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실제로 PD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영상 링크 보내가면서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저런 음악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되게 코치코치 많이 물어봤었고 그때는 정보 수집을 하고 막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막을 어떤 크기로 몇 초간 띄우는지 브이로그를 볼 때 한 자막이 없어지는 시간을 속으로 막 세면서 봤어요. 대체로 제가 좋아하는 템포의 영상들은 3, 4초 이상의 자막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체화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잔 스킬들을 흡수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수립이 되는 것 같고 그때부터 자기 채널의 특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쁜 장면을 담는 건 워낙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걸 더 매끄럽게 센스 있게 편집하는 기술적이거나 디자인적인 요소는 아직도 정말 너무 많이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년차 유튜버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다. 라고 어필을 하면서 네, 다음 질문. 밤리나님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운동, 휴식 말고 특별히 실천하시는 것이 있는지 라고 제가 좋아하는 초창기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운동, 휴식 빼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동굴로 들어가기? 그리고 내 동굴 안을 예쁘게 꾸며놓기? 가 제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되게 열심히 청소하고 좀 정리를 하면
마음이 훨씬 개운해지는 것도 있고 세상에는 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 공간 안에서만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글 쓰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편인데 다이어리 쓸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캔들 틀어놓고 좋아하는 재즈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따뜻하게 타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캔들 보여드릴까요? 아쿠아 디 파르마에서 구입했던 향초인데 애플민트 향을 갖고 있어서 너무 민티하지도 않은데 되게 달콤한 그런 향이 나요. 냄새 너무 좋고 내추럴 오일 베이스여서 이걸 태우면 온 방 안이 그 애플민트 향으로 가득 차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확행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상 앱이 있어요. 네, 샤인이라는 앱인데 이렇게 예쁜 문구가 뜨기도 하고 오늘 제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불안함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자존감 부스트가 필요할 때 등등 선택해서 명상을 듣고 있고요. 명상 앱이 영어로 진행돼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을 거고 이분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And it's a human response that happens all the time. Like feeling guilty about experiencing happiness can be linked to depression. 그래서 이 명상 앱도 추천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 환경을 가꾸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호르몬으로 인한 혹은 이유 없는 감정 기복이 찾아오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고 짜증도 잘 내기도 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생각해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할까? 어제 그 일 때문인가? 좀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이구나. 이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구나. 왜 그랬는지 나 자신을 이해해보려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다고 작년에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사실 호르몬으로 인한 건 그 당시에 무슨 이유에서든 내 몸이 그걸 필요로 한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초콜릿을 정말 잘 안 먹는데 귀신같이 그때만 되면 초콜릿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먹습니다. 네. 사실 질릴 때까지 먹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초콜릿이 꼴도 보기 싫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그때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리 주기가 돌아오는 게 그렇게 또 죽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초콜릿 먹는 날 이렇게 또 이제 프레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예민한 시기만큼은 그냥 내 자신을 스포일하고 트윗해줘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 시기도 결국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쩌겠어요. 예민한 나도 내가 끌어안아줘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은 작년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밤리나님도 아홉수를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정말 갓 지나온 사람으로서 말을 하자면 아홉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있다고 말을 하냐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유달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그 생각에 얹어지는 것들은 30이라는 나이가 주는 압박감, 조급함, 불안함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주위 친구들이 막 우르르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세운 나의 잣대, 나의 기대와 조금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앞서가고 있는 친구들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 요소들 때문에 평소와는 어쩌면 다른 선택들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답지 않은 행동들, 의사 과정을 걸쳐서 행동을 하다 보니 심하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 선택들에 의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에 자꾸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한 나쁜 선택들 때문에 아홉수라는 상황이 더 만들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오랫동안 해왔던 생각들에 종지부를 찍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오래된 연애를 끝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냐 마냐 라고 되게 이분법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본의 아닌 스트레스나 불안감과 부담을 주게 되지 않았나 라고 지금 돌아보면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원하는 선택을 결단력 있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서른은 좀 더 마음이 가볍게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지나온 내 자신에게 약간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2번 다시는 못 겪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덕에 많이 배우기도 했으므로 아홉수가 고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번아웃 극복법이라고 딱 이렇게 키워드만 보내주셨는데, 제가 겪은 번아웃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못하겠는? 그냥 되게 무기력하고 너무 그냥 내가 알러지 있는 음식에 반응을 막 싫어 라고 하듯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평소 하던 일인데 못하겠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잔잔한 부슬비가 막 오다가 그러면서 온 몸이 뼛속까지 푹 젖은 거예요. 물에 젖으면 아시잖아요. 축 늘어지고 너무 몸이 무겁고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제가 언제 느꼈냐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많은 DM과 메일 메시지들도 그랬고, 친구들이 만났을 때 제게 해주는 이야기들도 그랬고, 약간 이렇게 호호하면서 따뜻하게 조금씩 말려주는 느낌? 갓 빨래를 해서 꺼낸 그런 뽀송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거? 그리고 다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그 과정까지, 그게 너무 버겁지 않은 선까지 돌아오는데 본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없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그럼 무기력함이 사라져? 좋아하는 책을 읽기도 하고 좋아하는 유튜버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일어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의 소리를 계속 안 들어주다가 몸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파업해버리는 게 번아웃인 것 같아서 조금씩 다시 들어주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확립하는 게 번아웃의 궁극적인 치료법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네, 다음은 독일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독일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비행 때도 엄청 열심히 틈틈이 공부를 하고 과외도 받고 이랬었잖아요. 작년에 11월에 봤던 텔크 베츠바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한국어, 영어 외에 잘할 수 있는 언어가 또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루프트한자에서 틈틈이 독일어 교육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걸로 당연히 부족했기 때문에 폭숙슐레라고 여러 가지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 수업을 한 2달간 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계속 과외도 받았었고, 확실히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특강을 들어서 한 몇 달 만에 막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해놓는 게 특히 독일어는 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독일어 시험 베츠바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3개월 정도 총 3시간을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비행 갈 때 빼고 꾸준히 3개월간 다녔더니 그때 가장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독일 친구들한테 나 말하기 시험 보는데 이거 좀 들어봐줘 하면서 보이스 메시지 녹음해서 보내기도 하고, 나 스크립트 써봤는데 한번 봐봐, 뭔가 단어 바꿀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영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독일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독일어는 배워야 하지만. 네. 다음은 독일에 살면서 좋은 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을 조금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건물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뉴욕, 홍콩, 도쿄, 서울 이런 도시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경기도 정도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 카페도 있고 필요한 건 다 있으면서 조금만 나가면 공원도 있고 강도 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딱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독일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고층 빌딩이 있는 도시라고 하지만 하늘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그 느낌을 조금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타인의 시선을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고 내가 좀 더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고 좀 더 뻔뻔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측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해, 더 직접적으로 말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사는 걸 좋아하지 않나. 제가 온전히 선택했고 온전히 책임지는 그런 삶을 여기서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네. 승무원 질문도 있었는데요. 승무원 일하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평생 직업으로는 어떤가요? 사실 저는 승무원 업무가 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았고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승무원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당연히 육체적으로 시차 적응이라든지 노동의 이제 강도에 있어서 정말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승무원 업무를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업무의 루틴 그리고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다른 승객들을 만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일반 사무직을 하는 직장인들처럼 진급 단계가 다양하지도 않고 심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런 게 충분했고 너무 좋았고, 그 외적으로 머리를 쓰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거, 모든 직업에도 그렇고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장단도 개개인에게 다 다르게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장점이 다른 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점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일을 평소에 굉장히 하고 싶었고 정말 확신이 있다. 아무리 미리 머리로 생각을 해도 내가 그 상황에 직접 들어와 있지 않으면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장점이 분명한 만큼 단점도 분명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3, 5년 정도가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들 선배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평생 직업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한 직장으로만 나라는 사람을 내 인생을 정의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분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작년부터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사실 가장 많았어요. 앞으로 1년 정도는 독일에 계속 있으면서 새 직장을 구할 예정이고, 독일어 공부도 계속하고 유튜브도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나아가는 분야는 좀 폭 넓게 보고 있고요. 전에 인턴을 했던 PR이나 마케팅 분야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HR까지도 커리어를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흔들리지 않게 내 개인 일과 채널을 좀 더 굳건히 다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서 작년에 그런 방향으로 쭉 나아가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 계획은 어떠신가요? 속 깊은 이야기, 상황들을 공유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가까워진 기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따뜻한 여러분들의 댓글로 채워지는 밤리나 채널이니까요.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Q&A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